안녕하세요,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희 아이를 한국에서도 국제학교에 보내봤고,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과 이곳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들을 한번 좀 비교해보는 영상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교 숫자예요. 한국에도 아마 비인가 국제학교까지 따지면 뭐 100여 곳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는 인가받은 국제학교는 10개 미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알고 계신 뭐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들 4곳, 그리고 인천 지역에 한 2-3곳, 요 외에는 한 10개 미만이에요. 대구, 또 이런 몇 곳에 또 전국적으로 있는데 한 10개 정도 인가 국제학교 외에는 전부 다 비인가 국제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말레이시아는 국제학교 수가 적게는 200개, 많게는 거의 3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다 이곳 말레이시아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들입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미인가 국제학교가 한국에선 대부분인 반면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는 대부분이 다 이곳 말레이시아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학교라는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 시설이나 캠퍼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고가의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인가된 국제학교 같은 경우 포함해서 이렇게 소수의 국제학교들은 캠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시설면에서 훌륭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소수라는 거죠. 한 100여 개 곳에서 한 10개, 한 20개 정도 시설이 반듯하고, 나머지 좀 열악한 곳들은 심지어 한 건물에 한 층의 일부를 쓴다든가, 그냥 일반 건물에 그냥 어떻게 보면 교실 몇 개 있고 이런 곳도 있어요. 정말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곳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은 진짜 학교예요. 학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물론 건물 안에 그렇게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학교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죠. 국내에 있는 그 국제학교들은 많은 학교들이 그냥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국제학교들이 절반이 넘는다면 좀 과장해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엔 그런 학교들은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정식 학교들이다 보니까 운동장을 포함한 그냥 우리가 볼 때 학교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선 진짜 시설이 어마무시하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좋은 국제학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 국제학교라면 대부분 다 학교 캠퍼스, 즉 학교다운 운동장 시설부터 시작해서 짐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캠퍼스 이런 면에서 보면 분명히 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이 훨씬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깜빡할까봐 이렇게 메모를 좀 해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내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엔 그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또 대부분 엄청난 사교육을 시킵니다.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사교육은 또 엄청나게 달려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제학교의 등록금도 엄청난데 거기다 또 사교육까지 엄청나게 시키니까 이건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물론 사교육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학생들이 한국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다 사교육에 목을 매는 건 아닙니다. 이곳 그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학생들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런 이곳 말레이시아에서는 과목에 따라서 좀 더 심화 수업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이런 어떤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과감하게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선 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한국 분들은 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튜터를 붙일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근데 한국에는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또 사교육도 엄청나게 받는 반면에 이건 말레이시아는 지역별로 그리고 학생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등록금 하고 이제 그 국제학교에 보낼 때 드는 비용입니다. 한국은 뭐 인가 비인가, 인가된 학교들은 가격이라고 좀 말하면 그렇죠. 등록금이 엄청납니다. 4천만 원, 최소한 뭐 3천만 원 중반부터 뭐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혹시 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등록금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요. 혹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있는 고가의 국제학교처럼 뭐 등록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대의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정말 등록금이 고학년 기준으로도 1,000만 원 안쪽의 그런 국제학교들도 있습니다. 즉 굉장히 다양한 초이스가 있다는 거죠. 뭐 거의 200개가 훌쩍 넘어가니까 초이스가 그만큼 다양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고가의 등록금을 내는 학교들에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영상을 본 게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 인가받은 국제학교에서 뭐 그 히스토리가 별로 안 되죠. 솔직히 한국에 인가받은 국제학교들은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뭐 아이빌리그 뭐 한두 명 보냈다 뭐 작년에 뭐 그런 게 뉴스가 되더라고요. 이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영국의 기준으로 뭐 옥스브리지, 우리 뭐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같은 대학 매 보내는 그런 학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뭐 아이빌리그 뭐 몇 명 보냈네. 여기서는 물론 뭐 여기서도 그게 하나의 학교의 홍보 수단은 되지만 한국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거죠, 결과가. 저는 솔직히 한국 그 국제학교들의 그런 학업 성취도에 조금 의문을 갖는 편이에요. 공부는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더 확실하게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영어 교육 분야에 20여 년 이상 그렇게 종사하지만 한국에서도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여럿 지도해본 경험도 있고요. 가르쳐본 경험도 있지만 공부는 말레이시아가 잘 시키는 학교들 기준으로 월등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곳은 역사들이 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통을 가진 국제학교들이 많으니까 시험에서도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지도나 명성. 뭐 한국에서 보면 뭐 어느 나라 명문 사학이다. 참고로 저도 캐나다에서 살았지만 캐나다에서 100년 이상 된 학교들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100년 이상 된 그 사립학교들 차고 넘칩니다. 주마다도 차고 넘쳐요. 뭐 명문? 명문이죠. 명문은 맞는데 말해도 몰라요. 미국 사람이라도 뭐 그 학교 알아? 뭐 캐나다 사람이라도 그 학교 알아? 모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민족사관고, 상상고, 뭐 하나고 전 국민이 다 아는 학교 거의 없어요. 미국 일반 사람, 캐나다 일반 사람한테 뭐 이 학교 명문이지 말했을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름을 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레이시아도 뭐 간혹 보면 뭐 어느 나라에 그런 뭐 본교가 있고 여기는 뭐 캠퍼스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지방 캠퍼스에 다니는데 내가 서울 본캠에 가서 말해봤자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 제가 하고 싶은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뭐 명문사학 이런 거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지만 별로 의미 없다는 겁니다. 뭐 고등학교 어디 뭐 한국에 있는데 뭐 미국에 본 캠이 있고 뭐 역사를 전통해 뭐 100년의 역사를 전통을 뭐 자랑한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국에서는 뭐 몇 년 안 됐는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제학교를 나왔다 뭐 거기가 뭐 명문이다. 물론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학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엔 제가 늘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뭐 ISKL 같은 경우 그런 학교들은 분명히 뭐 역사와 전통을 가진 거 분명히 맞지만요. 나머지 학교들은 뭐
ISKL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누가 ISKL 알겠습니까?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인지도나 뭐 명성은 어느 국제학교를 나오든지 자기가 가는 대학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지. 그냥 자기 혼자의 그 학생 스스로의 그냥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뭐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지, 명성이나 그런 거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5-6가지 제가 측면에서 한국에 있는 그런 국제학교들과 이건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들 한번 비교해 봤어요.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물론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보내시는 분들,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같은 생각으로 보내실 거예요. 자녀를 해외에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지낸다는 거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같은 부모로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러기 그런 가정들, 저도 그게 절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하에서 보내는 거지만, 솔직히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비인가도 너무 많고, 그리고 편차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합니다. 서울에 소위 말하는 뭐 강남권에 있는, 아니면 어떤 이런 교육열이 아주 뛰어난 그런 지역에 있는 소수의 국제학교들 빼놓고는 글쎄요, 이런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빈틈이 많고 허술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고로 제 아이가 다녔던, 한국에서 다녔던 국제학교는 지금은 인가를 받은 그런 국제학교가 됐더라고요. 뭐 그거는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들을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